치과 의사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잘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스탠다드 치과 원장 장현민입니다. 오늘은 치료를 미루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먼저는 일단 우리가 잘 아는 신경치료를 하고 중간에 치료를 멈췄을 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치료 도중에 이제 갑자기 치과에 안 나오시고 사라졌던 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아 하나 정도 뽑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밥 먹는데 별로 불편한 거 없는데 하고 지내시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 이렇게 한 2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충치라고 하는 게 사실 대단히 뭐랄까요, 좀 무서운 병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맨날 충치를 보면서 충치 치료를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작아 보이는 충치가 실제로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거울로 이렇게 충치가 보이는데 충치가 이거 별로 크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치과에 꼭 오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셨던 환자분인데 이제 여기 충치가 있는 것 같아요 해서 오셨죠. 그래서 한번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충치가 조그매요. 근데 사실 치과 의사들은 이렇게 조그만 구멍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으로 보이는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그림자 같은 것들에 더 주목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결국에는 입구는 작지만 속에서 많이 썩어가지고 그 썩은 부분이 이렇게 비쳐서 울어서 나오는 색깔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 이제 충치 치료를 했는데요. 이제 충치 치료를 하면서 겉에 이제 썩은 부분들을 이제 걷어내고 나니까 속에 썩은 부분이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와, 엄청나게 큽니다. 예, 이분은 결국 요 치아는 신경치료하고 씌우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치가 겉으로 보기엔 되게 작지만 실제로는 되게 넓고 그 다음에 깊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충치는 항상 깊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엑스레이를 찍거나 사진을 찍어서 봤을 때 보이는 이 충치보다 실제로 내가 제거하려고 들어갔을 때 그 충치는 훨씬 크다. 그 이야기를 꼭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치가 이렇게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아프기가 쉽거든요. 이렇게 아파서 얼음을 물고 오시기도 하고 너무 아프다고 우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충치가 심해지면 아파지는데 그럼 왜 아플까요? 예. 치아라고 하는 거는 제일 내부에 치수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간단히 그냥 이야기할 때 신경치료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치수 조직을 제거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치수 조직에는 혈관과 신경이 실제로 뼈에서부터 들어와 있는 곳이죠. 근데 여기가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게 되면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부나 이런 데 상처가 생겨가지고 그런 상처가 생기게 되면 이제 세균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띵띵 붓고 이렇게 되는데요.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붓는 게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부으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우리 피부 있는 대로 이렇게 띵띵 붓고 멍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치아는 단단한 조직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여기가 감염이 돼서 띵띵 붓고 싶은데 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막 부어 있는 데를 꽉 누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엄청나게 아프죠. 그래서 썩게 되면 세균이 치수 조직까지 침범하게 되면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래서 이 통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염된 치수 조직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게 이제 신경치료 과정입니다. 근데 이 신경치료 과정을 1번, 2번 정도 겪고 나면 대부분은 통증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지가 않게 되죠. 그럼 이제 처음에는 아파가지고 이렇게 막 와서 막 치료해주세요 이러다가 이제 안 아파지고 나면 다른 바쁜 일도 생각나고 그러면서 이제 치료를 점점 미루게 되시는 거죠. 이렇게 치료를 하루 미루고 한 주 미루고 한 달 미루다가 보면 1년 이렇게 지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경치료 중간에 이렇게 멈추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실은 이제 신경치료 중간에는 다시 우리가 그 치수 조직을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임시 재료로 가봉을 해 놓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얗거나 혹은 분홍색 재료로 이렇게 채워 놓습니다. 임시 가봉 재료는 밀폐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보통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이제 밀폐력을 유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게 되면 얘가 이제 조금씩 떨어져 나가게 되고 이렇게 틈이 생기고 그 안으로 세균이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별로 아프지가 않아요. 이게 병이 웬만큼 커지기 전까지는 통증이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수 조직을 웬만큼 제거해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세균이 그 안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고 세균이 이제는 뼈 속에 염증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신 분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이거는 이제 CT 사진입니다. 그래서 CT 사진을 보게 되면 내부에 염증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그 약재도 같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슬슬 아프기 시작한 거죠. 사실 신경치료 하시다가 중간에 멈춰서 1년 정도 경과되셨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부가 세균에 의해서 다시 썩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썩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치아가 힘을 받아서 부러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부러지게 되면 다시 아픕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치과에 다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봤더니 이제 사진을 찍어 봤죠. 그랬더니 신경치료 해놓고 있었던 임시 가봉 재료는 다 떨어져 나가 있고 임시 재료가 떨어져 나가면서 내부는 다시 썩어 있고 그러면서 치아가 이렇게 두 조각이 나버렸죠. 그렇게 돼서 당연히 음식이 닿을 때마다 엄청나게 아프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신경치료를 해서 내부가 그렇게 된 상태였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지내셨으니 이제 다음 단계는 발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빼고 나서 이제 통증이 좀 가라앉으셨고 그렇게 돼서 염증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제 치아로 이제 수복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치아를 꼭 씌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유가 대부분은 이제 치과에서 쉽게 이야기하는 거는 치아가 신경치료를 하고 나면 많이 약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이 부러질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씌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경치료 하시고 임시 가봉 상태에서 혹은 어떤 수복물로 이렇게 채워놓은 상태에서 이제 씌워놓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오래 경과하게 되면 치아들이 부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단지 이렇게 부러지는 일 때문에만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저희 환자분 중에 신경치료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시가봉 재료는 아니고 최종적인 재료로 그 신경치료한 부분들을 채워놓은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씌워야지 했는데 뭐 일이 바쁘고 그다음에 뭐 입시 시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치아가 아파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치과에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봤더니 겉으로 봐서는 그 채워놨던 재료가 조금 떨어져 나간 정도 수준에서 끝났는데 이렇게 보니까 엑스레이 상에 보니까 뿌리 끝 쪽에 뼈 속에 염증이 심하게 생겨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 사실 되게 아프거든요. 저 염증이 힘이 되게 세기 때문에 치아를 밀어 올립니다. 치아를 밀어 올리면 위에 치아랑 이렇게 먼저 닿아버리니까 되게 아프거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사실 그 신경치료를 하게 됐을 때 치아는 그 수분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 그러니까 건조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충격에 의해서 부러지기가 쉬운 상태가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치과 의사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잘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종적인 재료 혹은 레진 같은 것으로 이렇게 메꿔놓고 나면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환자분들도. 그런데 사실 이 레진으로 치아 그 신경치료한 부분들을 채워 넣게 되면 사실 1년 정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레진이라고 하는 것이 치아랑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딱 붙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가 되고 그러면서 치아에서부터 조금씩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신경치료하고 나서 채워놓은 레진은 그 경계 부분이 대단히 넓기 때문에 사실 어떤 한 부분에서만이라도 이렇게 열려버리게 되면 혹은 힘을 받아내지 못해서 조금이라도 깨지게 되면 그 안으로 세균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틈만 있더라도 세균한테는 고속도로인 거예요. 그래서 치아와 레진 사이에 그 수복물 사이의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게 되면 안에서 다시 염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씌워야 되느냐면 이렇게 세균이 치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씌워줘야 되는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수영장에 갈 때 스마트폰을 이렇게 방수팩에다 넣는데요. 방수팩의 구조를 잘 보시면 한 번 이렇게 실링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말아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실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실링으로만 하게 되면 거기에 물이 침투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두 번의 실링, 이중 실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크라운을 해야 되는 거, 치아를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씌워야 되는 이유가 이 이중 실링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신경치료한 부위를 레진 같은 것으로 이렇게 잘 막아주고, 이게 첫 번째 실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잘 맞는 크라운을 위치시켜서 두 번째 실링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세균을 차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치료를 하시고 이거 꼭 씌워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꼭 씌우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치아가 깨지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세균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침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신경치료를 한 후에는 씌우는 게 꼭 필요합니다. 신경치료를 하시고 중간에 안 아프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치료를 미루셨다거나 치과에 안 오셔가지고서 이를 뽑게 된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신경치료 후에 씌우는 시기를 놓치셔서 이제 뿌리 끝에 다시 염증이 생겨가지고 결국엔 임플란트를 하신 환자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치료의 시기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치료든지 간에 충치 치료는 미루지 않고 제때 정확하게 끝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루지 않고 치료를 잘 마무리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스탠다드 치과 원장 장현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